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그 이제 3월 2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트럼프의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관세 또 부과를 완화시킬 줄 알았잖아요. 근데 다시 또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예, 또 지금 이렇게 어려운 흐름이 좀 또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또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미국 증시 급락했고 아무튼 설명해드리고요. 또 자동차 관세 또 악재가 또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취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호재는 마이크론이 또 디램값 올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아마존 스프링 세일에서 화장품 순위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설명해드리고 또 배터리 관성적인 비관론을 잠시 버리자. 배터리 바닥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좀 보고서인데 앞으로 나아진다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뭐 아까 그 자동차 내용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에너지 뭐 정유, 석유화학 이제 관련된 분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태용 현대글로비스 화신 좀 기업 분석이 있고 공시로는 엠플러스 한국항공우주 ICD, YC, 삼양식품, 크래프톤, 네오이즈, 하나솔루션, 삼성 E&A까지 좀 많으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자동차 25% 매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에도 조금 충격이 되면서 미국도 이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주 필수 소비재가 좀 올랐고요. 뭐 반도체나 뭐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급락, 한국 야간 선물, 근데 반대로 또 금리, 달러, 뭐 환율은 다 올라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한다는 소식에 미국 급락,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취소.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외국산 자동차 실제 25% 발표했고 음식료 같은 이제 경기 방어주가 미국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원래 이제 관세 부과 유연성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꿨어요. 자동차 이번에 빠질 줄 알았잖아요. 그냥 뉴스는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갑자기 자동차 부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 이것도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테슬라 엔비디아 급락했고 엔비디아는 TD코인은 증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이 뉴스가 좀 있었고 취소.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무살렘 요 내용도 이 밑에 적어놔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금리, 달러, 원유 등 주식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상품들은 모두 다 올라 버렸습니다. 주식만 안 좋았어요.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하겠다. 이게 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에 53.4%가 이제 미국 내에서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수입하는 건데 이 중에 1등이 이제 멕시코, 2등이 한국이에요. 3등이 일본, 큰 차이는 없고 캐나다. 이 네 개 국가가 좀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미국에 생산되지 않는 자동차에는 그냥 25% 때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적었을 때는 사실 이게 언제 시행될지 몰랐는데 4월 2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뺄게요. 4월 2일로 제가 새벽에 적은 거라 4월 2일 부과될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하지만 기존 계획보다 관세폭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단 미국과 협상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고요.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회사 살리겠다. 그래서 미국 내에 지어라. 근데 참 전일 현대차그룹 정의소 회장이 31조 발표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현대차는 다시 급락했고요. 미국 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이제 벤츠, 현대차, BMW, 폭스바겐 순인데 폭스바겐이 타격이 제일 크긴 합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미국 비중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요새 그 챗GPT가 그림 너무 잘 그리죠. 이렇게 그려달라고 하니까 진짜 그려줍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 양쪽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았고, 요거는 이제 저희 투온 투게더 거기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증권사인 TD코인이 그러니까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예정이 돼 있던 걸 갑자기 취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급 과잉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데이터 센터 용량을 초과하는 과잉 투자에 대한 임대를 취소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건 아니고요.
예. 얼마 전에 알리바바도 막 데이터 센터 너무 과잉이다 경고를 했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또 환경 규제하겠대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H20 있죠, 여기. 엔비디아가 이거 중국에 수출하죠. 이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칩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중국이 규제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고. 왜냐하면 전력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이거 성능 대비. 그래서 기준 미달이다.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 이 NDCR 국가 발개위죠. 발개위 위원장과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 내에서도 야, 중국산 칩 써라. 이제 엔비디아 쓰지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중국 비중이 1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죠. 데이터 센터 공급 과잉 우려, 과잉 지출 우려. 중국이 H20이라는 엔비디아의 이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걸 좀 규제하겠다 이런 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일시적이지 않다. 그 파이르장이 뭐라 그랬어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뭐라 그랬죠? 일시적이라 했죠. 예, 근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무살렘은 반박했어요. 그 일시적 아니다. 경계해야 된다. 뭐냐면 그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요거 되게 이분이 말은 잘해줬어요. 이 부분이에요. 트럼프가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직접적인 가격 상승 효과는 물가에 제한적인 거 맞대요. 그러니까 막 가격 올린다고 해서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 제품값이 물론 일부는 올라가지만 직접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아닌데 간접적이래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간접 효과가 나온다는 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그림 그려달라 그런 건데, 자 보세요. 미국의 버드와이저가 10달러라고 칠게 맥주, 캐나다 맥주는 관세가 25% 때리면 12.5달러가 되겠죠. 25% 올라가니까 그죠? 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이 비슷하다면 버드와이저 선택하겠죠. 근데 버드와이저를 계속 선택을 하고 캐나다니 이게 안 되면 뭐 트럼프가 원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럼 거봐라 미국산이 이제 잘 팔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기업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돼요. 왜? 결국 버드와이저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올릴 확률이 높죠. 왜?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이쪽으로 쏠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도 간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는 이게 뭐 관세 부과에도 그렇게 물가 상승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연준 그 파이르장도 근데 이 무살렘 예, 그 연은 총재는 아니다. 이게 이렇게 끌어올릴 거다. 간접적으로. 이게 무시하면 안 된다. 예, 요게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불확실하죠, 물론. 그래서 물가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도 생각한다면 지금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높은 수준에. 금리 인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몇 달은 지나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미국에. 아무튼 그래서 뭐 오늘 안 좋았고요. 테슬라 급락. 뭐 뚜렷한 이슈는 없었죠. 엔비디아는 아까 약재 있었고 알파벳은 여기도 마찬가지 AI 지출 과잉 경고. 포드는 좀 올랐어요. 미국 생산 비중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포드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올랐고 코카콜라 이제 경기 방어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 좀 빠르게 한번 설명부터 좀 해드릴게요. 뭐 자동차가 오늘 제일 이슈죠. 트럼프 외국산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만든 게 있어요. 저 여기 좀 투원투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저런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이제 디자이너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해외 이슈 있죠. 예. 요렇게 저희가 하거든요. 관세 이렇게 카드 뉴스 보이시죠? 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글이 좀 길잖아요. 그럼 좀 보기 싫죠, 사실.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보실 텐데 예, 요거를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핵심만 좀 말씀해드리면 그 지금 예, 트럼프가 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아이고 그 25%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 미국 자동차 판매 중에 아까 53.4가 수입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국산 전기차 가격도 부품 때문에 이제 부품도 매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다. 그러면은 그 차값이 12,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이 올라가요. 차가 팔릴까요? 그러니까 자동차한테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게 미국 수입 비중이에요. 폭스바겐은 미국에 수출할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100이면 80을 수출을 해요, 미국에. 그럼 얘는 바로 그냥 타격이죠. 현대 기아도 타격 65나 돼요.
벤츠, 도요타. 근데 테슬라는 0입니다. 사실상 미국 내에서 대부분이에요. 포드는 20밖에 안 돼요. 이게 포드는 올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대, 기아가 이건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죠. 25% 관세를 전부 부담하면 영업이익이 이제 주요 언론사 이제 보도를 찾아보니까 뭐 5에서 6조 원 정도 날라가요. 기아는 한 4조 원 정도 날라갑니다. 그럼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2, 30%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충격 당연히 큽니다.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근데 현대, 기아는 이번에 그 미국에 투자하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 완공 끝났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하면 역전 반대로 돼요. 현대,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이제 30%만 수출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70은 미국 내에서 만들게 돼요. 예,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 기아는 이제 관세 영향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땐 현재까지는 65니까 지금 당장 영향을 받아요. 저 65%는 관세를 때려버리겠죠.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요것도 이제 그림 그려달라고 한 건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영향 없잖아요, 실제. 근데 이게 뭔 영향을 받냐면 부품도 들어가요. 그러면 테슬라는 차 만들 때 다른 나라에서 부품 수입하죠. 거기에 관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도 영향 끼친다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 X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나도 피해자다. 그럼 피해자면 한마디 좀 해요. 트럼프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왜 자꾸 관세 때려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둘이 친하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도 미국에서 조립을 하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부품값까지 다 올라버리니까. 그럼 이렇게 결론은요, 차값이 다 올라요. 그럼 미국의 차가 안 팔리겠죠, 잘. 그러니까 이게 완성차한테 안 좋은 거죠. 일단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관세를 이렇게 세게 매기면 이건 뭐 미국한테도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고집할지 4월 2일 한다고 했는데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다시 빠진 거예요. 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근데 핵심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센터 취소하겠다는 건 뭐냐면 백필이라고, 구글과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취소한 용량을 대신 채우고 있대요. 이걸 백필이라고 하던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취소해? 그럼 우리가 채울게. 그러니까 전체 크기는 계속 견조한 거예요. 그리고 재설계를 한대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쨌든 이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재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고밀도 컴퓨팅을 위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장비 주문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재설계하는 거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좀 공백 상태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오픈 AI랑도 조금 이제 멀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픈 AI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보다는 뭐 저기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수요가 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예전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 지출은 단기적으로는 둔화될 거다. 그 내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계속 지출 늘어난다. 구글, 메타가 채우고 오픈 AI도 독자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랑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계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럼 결론은 변한 건 없거든요. 지출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애플도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뭐 물론 확인되진 않았는데 애플도 결국 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지만, 예, 그 일시적인 좀 충격 아닐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워낙 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예,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자, 마이크론이 AI 수요 폭증으로 가격을, 모든 제품을 그냥 다 올려버렸어요. 모든 메모리에 전면 이상. 이거는 10년 만에 처음이래요. 이런 적이 없대요. 그냥 다 특정 제품 올리는 게 아니라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실적은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판매자 우위 시장이에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저 고객사 있죠, 보다 우위에 있어요. 낸드는 이미 15% 올렸는데 일부 품목 20% 이상 상승했고, 이 내년까지 메모리 산업. 그러니까 삼성은 오늘도 견조했죠.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수혜주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삼성은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견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조사가 공식 가격을 제시한 다음에 먼저 가격을 주고요.
예, 그러니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 방식은 자 먼저 줍니다. 그러면 시장 반응을 먼저 살펴요. 그리고 받아주네? 그럼 올려요.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 그냥 자신 있는 거예요. 먼저 때립니다. 트럼프처럼 야, 나 가격 올린다. 알아서 해. 그리고 나랑 개별적으로 협상을 마치 지금 트럼프 스타일로 바뀌었죠. 관세가.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부 제품은 이미 수요가 생산을 초과해서 납품 불가 상황이 발생한.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호재예요, 사실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저게 엔비디아 요 악재 때문에 조금 묻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반도체는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화장품은 요게 아마존 스프링스 뭐 텔레그램에 많이 이렇게 캡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요게 1위 APR에 이게 아마존에서 봄 세일하거든요. 베스트셀러 순입니다. 뷰티 앤 퍼스널 케어. 1위가 APR의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 2위가 TNL 아시죠? 마이티 패치, 여드름 패치. 3위가 그 바이오던스 있죠? 마스크팩. 저도 이거 가끔 한 번씩 하고자 하는데 제닉의 OEM, 제닉이 만들어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인기가 많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는 그 역시 이것도 핵심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민우 연구원님의 의견은 제가 읽어보니까 뭐냐면 비관론 이제 접자. 이제 1분기까지만 견디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전기차가 생각보다 좀 잘 팔리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3년 합산이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합산해서 규제를 맞추면 돼요. 그래서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규정보다 많아도 벌금 안 내요. 3년 합산이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못 맞추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큰일 나는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미뤄놨기 때문에. 그럼 전기차를 내년에 왕창 팔아야 됩니다. 27년 가잖아요. 엄청 팔아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그래서 여기 폭스바겐 여기 보면 독일 1, 2월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래 목표가 94g이에요. 킬로미터당. 저게 기준이에요. 저거 넘으면 벌금인데 원래는 지금 요거 초과했어요. 20% 이상을. 근데 벌금 안 냅니다. 3년 합산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면.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이제 전기차 판매 목표를 올려버렸어요. 안 올릴 수 없어요. 결국엔 뭐죠? 다가올 미래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굳이 저런 걸 보면 이번 정책 전방시장 재고 조정이 원래 1분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1분기까지는 이어진대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그럼 2분기부터 이제 배터리 재고가 부족하니까 재고를 축적한다. 그럼 이거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부터 사이클이 시작될 수가 있대요. 재고 축적. 그럼 니켈 값 아니 그 뭐죠? 리튬 값도 오를 거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나올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배터리주들도 어제 너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언제 가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 질문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좀 답들이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확인은 해야죠. 진짜로 저거 재고 축적이 이루어지나?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숙제가 있어요. LFP가 지금 너무나 뜨거워요. 우리는 NCM 배터리인데 그래서 LFP가 가격도 싸고 하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수많은 차는 대부분 저가차가 제일 많잖아요. 전체에선. 전기차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서 중국이 장악하고 있죠. 우리도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저가 전기차가 나올 텐데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만 다행히 LG엔솔이 하고 있고요. 예, 전기차용 LFP 수주를 따냈어요. 그래서 르노에 공급합니다. 삼성 SDI랑 SK온은 좀 늦어요. 한 27년 이후로. 근데 어쨌든 이제 LG엔솔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차들 저가차 나올 거고 그래서 반드시 LFP는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형성이. 그리고 IRA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아마 축소할 것 같아서 이건 안 좋죠. 근데 이 부분은 반영은 했어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지금은 어쨌든 유럽은 기대해볼 만하다. 대신에 LFP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잘하는 회사가 LG엔솔이니까 LG엔솔이 탑픽. 그리고 어제 대주전자재료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던 거 한번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스텔란티스의 2개 모델에 실리콘 응급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늦어질 수도 있나 봐요. 그 변동성이 있나 봅니다. 그 테슬라에도 원래 3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늦어지나 봐요. 예. 아이오닉 3, 아이오닉 9, EV4 기아, 스텔란타스 2개, 테슬라 1개에 그 실리콘 응급제를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배터리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탑재가 되니까 견조할 텐데 스텔란티스가 이제 2개 모델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약간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공급을 하는데 제 날짜에 공급하는지 이거에 따라 좀 울퉁불퉁 아마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어제 좀 흔들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형광체라고 디스플레이 소재인데
이게 BYD 그 전기차 디스플레이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나 봐요. 근데 BYD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형광漆 무려 20%. 그러니까 이거는 호재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호재죠. 그러니까 대주전자 재료가 배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런 형광체 사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BYD 또 밸류체인에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영의 박진수 연구원님은 바닥 이후를 바라보자. 2차전지 단기 정책 모멘텀 공백기지만 어쨌든 LG엔솔 이후로 여기도 똑같죠. 2분기 기점으로 그죠? 다 이제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 대한 중국산 배터리가 침투가 많은데 올해를 기점으로 좀 완화될 거다. 어쨌든 유럽도 중국산 배터리 견제하거든요. 미국, 유럽 내에서 만들긴 원하고 GM과 테슬라 판매 회복될 것 같고 2분기부터 재고 조정.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2분기부터 재고 조정 완화 전망.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잘 버텨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역시 탑픽은 이제 대부분 다 똑같은 거 LG엔솔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 조정 이제 끝나가면서 재고 비축할 것 같고 그리고 LFP 배터리도 이제 시작하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이산화탄소 규제도 지속되는데 요거는 이제 3년 합산이니까 결국엔 예,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르노 있죠. 르노의 LFP 배터리 공급하는 이 LG엔솔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FP가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게 좀 공통적인 또 의견입니다. 자, 여기 자동차. 아니 아까 자동차 이제 한번 정리해 드렸지만 미국 신차 판매 중 수입차 비중이 50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 어쨌든 지금 현대차가 지금 미국 판매 중 수입산 비중이 68, 64로 좀 높아요. 시장 평균이 50인데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지금 공장이 조지아 공장 완공됐거든요. 이거 합하면 현지화 비중이 무려 현대가 74, 기아가 66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이 그렇게 아주 크진 않겠죠. 저렇게만 된다면.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현대차 수출 중에 미국향이 무려 54, 기아는 38이니까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비중을 높이면 어떻게 되죠? 국내 비중이 떨어지니까 미국에서 많이 생산해야죠, 지금. 그럼 국내 생산 비중이 낮아지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또 안 좋아 이게. 그러니까 참 트럼프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한국금 생산 비중을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 경기에 안 좋잖아요. 이것도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참 힘든 지금 상황. 경제 생각하면 또 한국에 또 자동차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또 관세 생각하면 미국에 많이 줘야 되고 참 딜레마입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차는 앞으로 미국 생산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뭐냐면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래프 LNG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글로벌 에너지의 패권은 이제 석유가 아니라 가스예요. 이걸 트럼프가 만들고 있고 미국산이 우위에 설 겁니다. LNG입니다. LNG는 운송을 해요.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그래서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구매자 우위로 바뀌는데 LNG는요. 미국산 LNG는 어떤 장소를 정하지 않고도 그냥 배에다 실어서 중간에 가서 중간에 거래해서 판매할 수도 있어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물론 정해진 것도 있지만 되게 유연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LNG를 미국산 LNG를 사서 그냥 다른 나라에 팔아버려도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업체 중에 하나가 포스코인터입니다. 그리고 미국산은 좀 싸니까 우리나라 발전 회사들 가스공사나 뭐 HDC나 SK가스가 사와요. 미국산은 싸죠 원료가.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 그 LNG 시장이 커지니까 LNG 수출 막 장려하잖아요. 트럼프가 원유보다 LNG예요. 막 수출해라. 예, 수출을 많이 하면 당연히 조선주한테 좋죠. 선박 수요가 느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지금 현재 패권은 LNG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석유가 아니라. 그게 큰 변화예요. 정유는 안 좋지만 올해 증설이 많지가 않대요. 그리고 유가는 뭐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 유지할 것 같고 정제 마진은 오히려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이 늘질 않아서. 그러니까 정유도 나쁘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SOE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화학도 좋아진대요. 왜냐하면 미국의 가스 가격이 이제 오를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그러면 가스를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이제 에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미국 회사들은 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요. 에탄을 이용해서 석유화학 이게 ECC입니다. 근데 원료가 가스예요. 그래서 그동안 가스가 얼마 샀습니까?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이 뛰어나요. 원가가 너무 싸요.
한국은 원가가 안 싼데. 근데 우리나라는 NCC입니다. NCC는 뭐죠? 원유에서 나프탈 받아서 이 나프탈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요. 나프타가 러시아께 싼데 우리는 러시아 거 못 쓰죠. 근데 대만과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 것도 썼어요. 우리가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거를 이제 우리도 전쟁이 끝나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 ECC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NCC 경쟁력 확대되고 또 공급은 좀 많이 늘진 않아요. 올해는 석유화학 쪽에 투자를 많이 이게 워낙 업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존 가능성이 확대된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두려워서 투자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탑픽은 포스코 인터, 아까 LNG 쪽, SOL, 롯데케미칼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까지 해서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뭐 물려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너무 부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석유화학도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거. 그래서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게 텍사스 전력 가격만 봐도 미국 평균 대비 27%나 싸요.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는 60%더 비싸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쓰는 이유는 싼 연료니까 쓰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뭐 이런 내용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요거 뭐 쓰실 거면 이렇게 한 번씩 멈춰 놓고 쓰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 예. 뭐 ECC 대비 최악의 원가열이 있었고 예.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NG 정유는 공급이 좀 해소되면 좀 나아지고 뭐 석유화학도 죽었다 이제 살아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기업 분석은 태용이 되게 그 풍력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이제 요거 하고 있는데 요 풍력과 관련해서 자, 이제 태용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풍력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에 단조 부품을 추가 수주했나 봐요. 캐나다 쪽에. 예, 그래서 요즘에 주가 좀 오르긴 했거든요. 약간 원전주로. 이 단조라는 게 이제 철강 제품인데 여기 많이 들어가요. 뭐 원전에도 들어가고 저기 풍력에도. 주로 풍력에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조선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도 얼마 안 돼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비중이 또 있는 편이니까 유럽은 해상 풍력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 원전까지.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양 수주는 이제 원전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온타리오 전력청이 추진 중인 것 같고 4개 SMR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개. 근데 이게 가동되는 건 이제 처음에 29년부터 가동이 돼요. 근데 미리 지금 벌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MR 밸류체인 중에 하나예요. 그죠? 태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태용도 SMR 밸류체인이다. 우리가 이건 좀 생소하시죠?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영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고요. 여기 또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수주를 또 따내게 된다면 큰 또 실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워낙 해상풍력 안 좋게 발언해서 안 좋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반영됐고 일단 지금은 이런 이제 그 원전하고 유럽의 해상풍력에 좀 기대를 해보자.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 근데 2분기에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과도한 우려로 주가 빠졌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미국에서 자꾸 많이 생산하면 수출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자동차를 운반해서 수출하는 기업인데 운반을 해주는데 물량이 주는 거 아니냐 그 내용인데 그래서 요새 안 좋아요. 근데 실제로 과거에도 해외 생산 비중이 늘었을 때 이 현대글로비스의 다른 주력 사업 CKD가 여기서 한국에서 반조립 제품 만들어서 현지로 보내요. 그거 운송해줘요. 또 이거 말고 해외 물류도 하거든요. 해운 사업도 하니까 다양한 해외 물류 서비스 사업 그 또 해주니까 그 부분이 상쇄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주가도 PER 7배니까 싸고.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 없고 이것 때문에 빠진다면 그건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현대가 중국 제외하고 해외 생산 지금 많이 늘렸죠. 33, 40. 예. 근데 어쨌든 관세 여파로 이게 미국형 수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타 지역으로 또 이전시키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CKD, CDK, CDK인가요? CKD인가요? CKD 아닌가요? 그죠? 예. CKD죠. 잘못 썼습니다. 아무튼 이 CKD 물량이 이제 미국에 생산을 하잖아요. 자동차를. 그러면 한국에서도 CKD를 보냅니다. 거기서 또 현재 생산을 해요. 반조립 형태로 보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자.
물류 비중이 제일 높고 해운, CKD 이런 비중으로 수익성 돼 있는데 당분간 근데 주가는 현대차가 좀 안 좋으니까 부진하겠지만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신은 이제 요즘에 좀 분위기 좋죠. 현대차 이제 자동차 부품 좀 좋으니까. 근데 캐스퍼의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있죠. 배터리 케이스. 예. 그거 기아 EV4, GV9, 제네시스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납품할 예정이고 조지아주에 이제 전기차 공장 가동하면 거기다 이제 셰시 같은 걸 납품을 해요. 그다음에 기아 PVB 공장 요건 이제 맞춤형 차죠. 여기에도 납품할 예정이고 인도 푸네 공장. 예. 그리고 차가 점점 커지면 판가가 3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이 보통 차들은 CTBA 요런 형태래요. 요런 형태로 이제 뒤를 샤시가 이렇게 딱 해주는 건데 요게 격자형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판가가 30% 이게 이제 SUV나 뭐 픽업 트럭 같은데 무거운 차에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많이 쓰이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GM과 모델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 픽업 트럭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픽업 트럭에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비싸죠. 그래서 픽업 트럭이 생산이 되면 화신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PER은 4.4배로 또 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신도 좀 최악은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시가 많은데 엠플러스가 조립 장비 만들죠. 근데 진짜 오랜만에 드디어 이 공시가 떴어요. 정말 미국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국내 기업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공급 계약을 맺었고 정말 반가운 뉴스 공시고 한국항공우주는 소형 무장 헬기 있죠. LAH 2차 양산 항공기에 안정적인 가동을 유지할 수 있게 수리해 주는 거예요. 수리 부속품 있죠. 지원 장비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그러니까 수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PBL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벌금과 상금이 있어요. 잘하면 이제 벌금, 잘하면 이제 상금 주고, 못하면 이제 벌금 매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거든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한국항공우주는 또 MRO 유지보수 사업도 하죠. 그래서 전투기는 한번 수출하면 2, 30년 쓰는데 10년 후부터는 유지보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매년 이제 이익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필리핀에 2014년에 수출했던 FA50 요거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270억씩 연간. 그러니까 요게 알짜죠. 대부분 저런 사업은. ICD도 오랜만에 이제 일본의 캐논 도키 요게 삼성에 또 장비 공급하는데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그래서 아마 애플 쪽에 또 아마 OLED 좀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도 폴더블 폰도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ICD가 이제 OLED 장비 수주 받았고 YC는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YIK죠 옛날에. 그래서 검사 장비 회사인데 요게 이제 회사가 511억 주로 삼성이 납품을 해요. 그래서 공급 계약을 따냈고 삼양식품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 발표했습니다. 기존 대비 생산 시설 늘리고 해외 사업 확대하고 그다음에 올해 밀양 2공장, 27년 중국 공장까지 가동할 예정이라 해외 수출을 많이 늘리겠다. 배당 규모나 이런 것도 선진하겠다 했고 크래프톤은 자기 주식 취득했고 60% 정도를 소각하겠대요. 자기 주식 취득한 다음에 그래서 전체 주식의 2% 정도 하면 1.2% 정도를 이제 소각을 하겠죠. 전체 주식에. 네오에이즈는 김승철 대표가 일단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하나솔루션은 최정희 실장 매수했고 삼성 E&A는 인베스코 SM 매니지먼트 자산 290조짜리 회사인데 여기서 지분을 이제 한 5.05% 정도 신규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단순 투자지만 5.05%를 이번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 공시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아니라 국내 증시 이제 끝났고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 급락을 했죠. 근데 오늘 뭐 모듈러 주택이나 뭐 조림 사업 이런 쪽인데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했잖아요. 산불 때문에. 근데 아직도 좀 진화가 안 되고 빨리 좀 이게 좀 잡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은 참 또 그런 거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좀 일부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고 건설주들도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오늘은 현대산업개발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이제 6만 원까지 다시 한번 근접하는 모습이 나왔고 참 그때 4만 5천 원 정말 지금 보면 싼 거죠.
엔터도 오늘 좀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콘서트 하지 않을까, 한한령 해지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의류회사도 좋았고, APR은 7만 원을 넘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좋았지만 국내 내수 쪽이나 이제 그 관세 영향 없는 건 좋았는데 오늘 뭐 공매도에 영향 받을 수 있는 뭐 전선이나 조선주 급락한 데다 많이 오른 거 일단 패스예요. 막 패고 자동차 다시 맞아버렸고 만도도 두들겨 맞았고 그다음 조선 기자재, AI 뭐 반도체까지. 왜냐면 이제 HBM 여기도 좀 안 좋았습니다. 철강도 오늘 좀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를 대표하는 이런 주력 기업들은 대부분 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좀 파랗게 좀 멍들었던 하루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벤트들이 남아 있잖아요. 뭐 공매도, 상호관세, 삼성전자 실적. 그러니까 시장이 뻗어가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그래서 2600 이하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또 너무 급등할 때는 좀 지켜보시고 그런 식으로 당분간 계속 대응하시고 한 2주는 좀 참아내야 될 것 같아요. 2주 정도는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좀 각오를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뭐 외국인들이 좀 사긴 했지만 오늘은 기관이 팔았네요. 예, 기관들이 좀 팔아서 그리고 다행인 건 외국인이 산 건 좀 다행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 보시면 삼성전자 안 빠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의 그런 부분. 다만 오늘 주요 수출주 그동안 급등했던 기업들은 그냥 시퍼렇게 멍들어서 안 좋았고 오늘 또 바이오도 안 좋고 알테오젠, 코스닥도 2차 전지 빠지고 그냥 엔터 정도 올랐어요. 엔터 정도 좀 반등을 해줬고 예, 대부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은 다 빠졌어요. 그나마 삼성이 버틴 게 좀 다행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오늘 하나비전도 추가 공급했대요. 하이닉스의 장비. 예, 그렇지만 오늘 뭐 동원금속, STX 엔진이 9%뭐 오늘 뭐 난리가 아닙니다. 많이 오를 악재는 아닌데 많이 오른쪽으로 그냥 매도가 쏟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도 보시면 요 좀 많이 빠진 쪽은 뭐 TLB 같은 이제 반도체 회사 좀 빠졌고 바이오 좀 안 좋았고 흡프스프 반도체 주로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이렇게 하락을 했고 한알령 수혜주 정도 뭐 그쪽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좀 많이 오른 건 급락한 좀 아쉬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지금 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향은 좀 짧았는데 아무튼 오늘 좀 너무 고생하셨고 예,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조금만 좀 참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답답하네요. 예, 악재도 트럼프 뭐 발언도 왔다 갔다 하고 예, 또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드렸고요. 내일 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